두 발로 걷고 바퀴를 이용하고 자동차를 발명하고 하늘을 나는 일까지 인류는 마차를 타며 달리던 시절을 거쳐 기계를 만들어냈고 기계를 통해 도약했으며 기계와 함께 문명을 만들고 인류의 편의를 추구해왔다. 사람들은 기계를 통해 더욱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고 기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계와의 공존이 필수인 지금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일까? 미래를 여는 열쇠, 기계. 인류는 이 열쇠를 통해 어떤 문을 열게 될까? 기계를 통해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도로 곳곳을 달리며 세상 모든 곳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기계를 통해 우리의 세상이 더 넓어진 셈이다. 기계 문명의 중심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기계의 발달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까? 홀로 서 있는 여자. 택시를 호출하려는 듯 스마트폰으로 호출 버튼을 누른다. 호출을 받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는 택시. 그런데 기사가 없는 무인 택시다. イージーライドはですね、今回横浜市のみなとみらいという場所で、約全長 4.5km のコースの中を自由にその自動運転車両が走るようなサービスです。ユーザーさんは専用のモバイルアプリケーション、携帯端末でダウンロードいただいて、それを使って自分の行きたい場所を指定いただくと、その自動運転車両がユーザーさんを迎えに来て、目的地まで自動運転で連れてってくれると。 사람이 없이 기계가 운전하는 무인 택시. 과연 안전한 걸까? 私たちとしてはなるべく早くサービスを開始して、世の中に大きなインパクト、世の中の課題を解決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一方で、このサービスの実用化に向けては安全性というものは避けては通れない課題なので、十分な実証実験と経験と課題の対策を備えた上で万全の状態でサービスを開始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계의 발달. 기계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고 이제는 인류의 미래 산업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이곳에서 무역 물류 박람회가 열렸다. 자동화 기기가 많이 사용되는 물류 산업의 최첨단 현장. 기계의 현재와 미래가 바로 이곳에 있다. 기계의 발달은 자동화로 이어졌고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물류 공장은 이제 사람이 아닌 자동화 기계로 가득하다. Und das heißt, die Zusammenarbeit zwischen einem Roboter, der den Menschen unterstützt, in vielen Bereichen, nicht nur in der Industrie, sondern mit Sicherheit in der Zukunft auch in vielen Bereichen des Lebens, wird auch dazu führen, dass die Angst, die Hemmschwelle zwischen Mensch und Roboter etwas weiter in den Hintergrund tritt und dass wir unsere Gesellschaft auch Stück für Stück darauf vorbereiten werden, dass Roboter zum Alltag dazugehören und dass sie in vielen Lebensbereichen dem Menschen helfen werden, in Zukunft seinen Alltag zu gestalten.
더욱 편리하고 더욱 진화한 정교한 자동화 로봇들.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 이 기계들로 인간의 삶이 바뀌었다. 기계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험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사람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멈추지 않고 노동을 한다. 사람 대신 자동으로 물건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자동화 기계들을 통해 인간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여유로워졌다. Auf jeden Fall. Also Automatisierung ist ja letzten Endes zum einen geeignet, um unser Leben angenehmer zu machen. Das heißt, Tätigkeiten, die für uns eher unangenehm sind, lagern wir aus an Maschinen. Zum anderen macht es unser Leben sicherer. Das heißt, viele gefährliche Tätigkeiten können wir an Maschinen geben. So und insgesamt würde ich sogar als Einschätzung sagen, die Lebensqualität steigt durchaus, wenn man in der Lage ist, die Maschinen richtig auszunutzen. 상상 이상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계의 발전. 기계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일본 라그나텐보스 테마파크 안에 위치한 독특한 호텔에서 기계의 내일을 엿볼 수 있었다. 호텔을 찾은 투숙객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호텔일까? 非常にここのホテルに関しては特にラグーナテンボスというテーマパーク、ラグナシアというテーマパークに併設しているホテルという特徴もありますので、より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性が強い変なホテルになっています。 사람 대신 로봇들이 일한다는 일본의 호텔. ここのホテルでも人の従業員というのは働いておりまして、私たちこのホテル100室に対して従業員が8名で運営をしております。ロボットに関しては9種類のロボット120体が活躍しています。 2015년 하우스텐보스에서 문을 연 헨나 호텔은 세계 최초의 로봇 호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다. 태양열과 수소 에너지로 전력을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이 호텔. 심지어 사람 직원보다 로봇 직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조건에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을 리더기에 계신 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まずご予約のお名前をもとにチェックイン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客様の情報は事前に予約をしていただいた段階で、我々のシステムと連携をしておりますので、お名前を入力をしていただくことでお客様の情報が表示されまして、間違いがなければその宿泊台帳ですね、タブレットにお名前のサインをしていただいてチェックインが完了というような非常に簡単なプロセスになっております。 外国籍のお客様に関してはパスポートリーダーでパスポートを読み取っていただくことですぐにチェックインができる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おります。不思議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かね。不思議。チェックインとかが全部恐竜で機械でってやるのは面白かったですね。ロボットが受付とかしてくれるっていうのは面白いなと思って来てみました。 호텔의 모든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다. テレビをつけて。 사람 직원이 하던 모든 일은 로봇들이 대신해 처리하고 있다. 今後変なホテルが目指していくというところは、変なホテルの名前の通り変化し進化し続けることを約束するホテルということですので、今後大幅に労働人口が減っていくであったりですとか、観光都市が開発されていく中でホテルを運営できる人がいないような状況があった時でも、効率よくホテルを開業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仕組みを構築するということを最終目標としましてロボットホテルというものを作りました。
외관의 유리 청소나 복도의 카펫 청소 역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담당한다. 로봇이 운영하고 로봇이 관리하는 호텔. 기계 로봇을 활용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서비스 인력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객실료를 낮추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사람이 없이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무인 택배로 물품이 배달되는 세상. 그리고 사람이 없이도 이 거대한 호텔이 운영되고 있다. 기계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가능해진 결과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리해진 세상. 인간이 편하기 위해 만든 기계. 하지만 그 기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인간은 점차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기계의 발달 앞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서는 없을까? 先ほどご案内をした通り、ロボットができること、できないことというのがあります。もちろん技術の進化というところは凄まじい勢いで進んでいくとは思いますが、やはり人にしかできないことと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ので、ロボットが進化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私たちの仕事がなくなってしまうかなという不安というのは特にないですね。はい。 힘든 노동을 대신하고 여유를 찾게 해준 기계. 기계 무명이 선사하는 달콤한 편리함 속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뇌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항상 반응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새로운 것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을 한번 맛보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당연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나오는 기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다 보면 당연히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정말 그것이 우리가 원한 필요인가, 그 편리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한 건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먼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서서 이런 필요라는 걸 발굴을 해내고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해줍니다.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써서 편하게 지내보세요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쪽으로만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내놓는 어떤 전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현대인의 약 30%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 자신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계의 발달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웠고 선택이 필요했다. 그리고 기계와의 공존을 선택했다.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기계, 바로 인간 공존형 로봇이다.これまでの産業ロボットといいますのは、完全に人と分離して、作業をするという形で使わ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人共存型ロボットというのは、そういう安全柵のような柵で囲まれていなくて、柵の外にロボットが出ていって、もう人と直接隣り合って作業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ロボットのことを人共存型ロボットと言います。 AI와 로봇의 발달로 사라질 직업군이 늘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등장한 인간 공존형 로봇. 기존의 자동화 로봇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やはりこれまでの産業ロボットというのは必ず安全策で人と分離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設置する際にもですね、非常にたくさんの場所、大きな場所を取ってしまう。そういうことからですね、また作業の工程もですね、前後前の工程、後の工程との間に必ず柵が入るということで、連続したラインの中でロボットを導入しようとした際に、これまでのラインの状況を変更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ロボットを入れるために、ラインを変え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たくさんの手間とお金と、時間がかか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人共存型ロボットの場合は、従来人が作業していたその場所にそのままスポットが入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
ラインを変更する必要が全くない、前後の工程のつなぎも基本的にはそのままで使える、そういったメリットが、お客様にですね評価をいただいてですね導入が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っています。 로봇 작업 중 사람이 일정 거리 근처에 진입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멈추도록 설계된 인간 공존형 로봇. 로봇은 자체 센서로 사람의 접근 여부를 감지하고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작업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개념이다. 로봇이 정말 우리 일자리를 대처했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봇과 인간이 분업화되는 사회, 그리고 그 분업을 통해서 협업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공존형 로봇의 등장. 이것은 사람과 기계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기계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인간과 함께 수많은 역할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통해 인류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 我々のロボットはですね、もともと電気電子産業のお客様を最初に狙ってですね開発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やはり電気電子のいわゆる携帯電話でありますとかパソコンでありますとか、そういった精密機器、細かい電子機器の部品の組み立て工程でありますとか、基板の製造工程であります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たくさんお使いいただいております。でそういった業界で使っていただくことをきっかけにですね、電気電子業界のみならずですね、食品業界さんのようなこれまであまりロボットが入っていなかったような業界でもですね使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 빠르게 발전하며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처리하고 편리를 제공하며 휴식과 여유의 시간을 선물해준 기계. 우리는 기계 문명 그 한복판에서 기계와의 공존을 고민한다. 문명을 만들고 기술의 발전을 빠르게 했던 기계.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로 실업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인류에게 기계 없는 내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세상이 왔다. 기계와의 공존, 좀 더 현명하게 함께 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현명한 공존을 고민할 때 젊은 세대는 이미 기계와 교감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매개체는 바로 로봇이다. 로봇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만나볼 수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고 우리는 로봇을 어떻게 다루고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기계 문명의 최고봉이라는 로봇의 등장은 많은 걸 바꿔놓을 것이다. 단순한 산업용 자동화 로봇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로봇이 등장했고 젊은 세대는 기계 발전의 최고봉인 로봇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근데 애초에 저는 그 가상에서 엑스코드 돌린 거라서 열받았던 거거든요.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기계의 매력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카메라를 보는 클라이언트가 335 모여 시작된 로봇 동아리. 이 젊은이들은 왜 로봇에 빠져들게 된 것일까? 로봇 축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대회를 이제 그 교수님이랑 대학원생분들이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걸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동아리 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뭐 국영수 위주의 수업이라던가 뭐 이런 수업이 이제 전부였는데 대학 와가지고 이제 로봇이라는 걸 접하다 보니까 평소에 시험을 보면은 어떤 결과가 숫자라는 어떤 그런 점수 이런 걸로 나왔는데 로봇을 완성시키면 그 결과가 어떤 움직임이나 이렇게 내가 명령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거를 이제 로봇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로봇은 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신기한 기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상 속의 기계 친구이기도 하다. 단순한 철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닌 기계 문명 속 하나의 상징이자 내일의 꿈이기도 한 것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막 각종 영화나 만화 같은 거를 보면서 로봇을 동경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아닌 사물과도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로봇 쪽이 굉장히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로봇에 매료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고 발명된 것 중 가장 흥미롭고 미래지향적인 존재 로봇. 이 기계 로봇을 통해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요리를 해주는 로봇이나 아니면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로봇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게을러지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거 볼트와 나사 조립에 매료됐던 꼬마 아이들이 자라 이제 로봇이 가지는 다양한 활용과 가치에 빠져들고 있다. 로봇의 등장이 낯설지 않고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친숙해지는 시대, 4차 산업의 물결이 세계를 덮쳤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것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입니다. 핵심은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라고 불리우는 뭐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나노, 뭐 증강현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핵심은 데이터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돈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직업이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초등교육 과정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원리를 배우는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시대 변화의 흐름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기계가 발전하는 세상,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계를 이해하고 더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그 필요의 과정 속에 등장한 것, 바로 스템 교육이다. 스템 교육은 인공지능, ICT, 빅데이터, 디지털 원리 이해, 로봇, 드론, 의료기기 등의 기초 전기, 전자 및 디지털 교육의 필수적인 단계다. 전 세계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스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Well, obviously it'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I think here in North Carolina and even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 pretty equal balance of emphasis on all of those. Our students are tested in science, so science is real important to us to do well and to keep us on the cutting edge of that, as well as th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But to me, all of it put together is more about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and problem solving in the real world. 오바마 대통령까지 강조했던 스템 교육의 중요성.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로봇을 포함한 스템 관련 일자리는 다른 부문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Everyone in our school learns about robotics, and we will either have those robots run by a driver with a remote, or we'll have the student code a program that will move that robot into the various different things. It's very important because it enhances their critical thinking skills, it enhances their decision-making skills, and it challenges them, but it also makes them confident and competent using their technology and their robots. 스템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줄임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K-12라는 명칭하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스템 분야에 컴퓨터 과학까지 포함시키는 스템 교육 법안도 통과해 상원에 제출되었을 정도로 미국은 스템 교육에 적극적이다. It's wobbly. Lift it up. No. Lift the thing up. Yeah, that's what's broken about it. It can't go. Yeah.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템 교육이 내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o STEM is a growing school choice option that is being provided. Our district in particular is, I think, kind of on the front end of a lot of this. We're providing a lot of STEM options in the district, and we also have other school choice programs offered to our students. I think it's something that is growing, especially over the last 10 years. STEM opportunities is starting to become a recognized need in our society and our economy to further promote a future citizenry who is globally minded, but is also able to take some of those technical skills and also some of those soft skills, collaborative skills, team working skills to kind of enter into that global workforce. 기기 문명의 발달로 로봇이 등장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는 기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로봇 경진대회. 아이들은 이런 대회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로봇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로봇이 기계가 더 이상 두렵거나 어려운 존재가 아니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Well,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it's a design challenge. Everybody in the world is building a machine and programming a machine to a common design challenge in the form of a game. And it's a competitive event. So you've got thousands of teams throughout the world doing the same thing and coming together to compete. These kids, through this platform, are learning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teamwork, interpersonal skills, technical writing, all under the umbrella of a competitive event. They're getting all of those employability skills that employers see in athletes and more being under a competitive event. Robotics is exciting, but what's the hook? What keeps the kids in robotics long enough to continue improving their program, to continue to improve their builds and looking at different techniques to get better? It's the competition. 세상은 변하고 있다. 기계 문명은 이제 4차 산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섰다.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가공을 해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우리에게 맞는 서비스를 각자에게 맞는 개개인의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단말단에는 그게 로봇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데이터에 있고요. 그것은 서비스가 되고 돈이 되고 거기에 직업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잘 가꾸고 다루느냐, 이것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변화의 바람은 국내에서도 불어오고 있다.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어린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코딩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저희 블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가로등을 만든다 했을 때 저희의 빛 센서 블록과 LED 블록을 이용해서 낮이 되면은 이제 꺼지고 밤이 되면 켜지는 그런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딩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코딩에 익숙해지기 쉽도록 코딩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 장난감을 통해 사물의 움직임, 기계의 제어 방식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는 이쪽 문장을 타고요. 터치 센서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쪽 문장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를 눌렀을 때 앞으로 갔다가 좌회전을 해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스톱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누르지 않을 때는 스톱을 했다가 누르게 되면 앞으로 갔다가 예, 꼭 필요하고요. 그 코딩이라는 이제 언어가 이제 영국에서는 제2의 외국어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언어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영국이나 미국, 뭐 심지어 중국까지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학교나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이걸 또 배워야 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이제 2달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배우는 것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더 심화된 코딩 학습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정말 미래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의 열풍, 그 기반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런 기계들로 가득 차 있고 기계를 잘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은 지금의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필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급변하는 기계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들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우리 가상현실의 시뮬레이터를 봅슬레이를 통하여 우리가 봅슬레이를 실제로 평소에 탈 수 없는 종목이라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봅슬레이를 탈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기술도 기계의 발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달리면서 타는 것을 사이클 형식으로 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관성에 의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사람의 기울기를 기울여서 그 값을 시뮬레이터에 적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연동시켜서 실제로 봅슬레이와 타는 거와 똑같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었고요. 그거의 제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직업, 버추얼 컨텐츠 시뮬레이터라는 생소한 직업들도 생겨났다. 기계의 발달이 과거 실업을 유발했다면 그 반대로 기계 발달과 관련된 신종 직업들도 탄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기계 장비로 해서 진짜와 같은 시뮬레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로 훈련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실습용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VR로 하겠지만 뭐 수술을 한다든지 다른 게임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기계 장비를 통해서 하면 실질적인 거와 거의 동일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기가 발전하고 진화할수록 세상은 바뀔 것이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이다. 또한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또한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이들이 새로운 거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다 낯설 수 있지만 이 VR이라는 산업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게 되면서 좀 더 자기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기계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3D 프린팅, 드론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계 문명 속에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VR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와 똑같은 훈련, 연습을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독같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이 기계를 이용해서 더 인간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또 다양한 또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섭게 발전하는 4차 산업시대. 눈 뜨면 내일이 새롭고 다른 기계들로 즐비하다. 진화하는 기계와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교육, 다른 시각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미국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이곳의 시간은 다른 곳과 다르게 느리게 흘러간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계 문명 속에서 현대인들은 천천히 걷는 법을 잊어버렸지만 이곳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 So the Amish are not anti-technology. The Amish want to control technology and they want to limit the influence of the technology. Good things for the family, good things for the religion, good things for the community, they're okay. The car is a good example. The car makes it easy for us to go, to travel. So for the Amish, the car breaks down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because people start leaving, going away. The horse and buggy keeps your distance close. You can't go too far in a horse and buggy. 펜실베니아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등의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많은 곳이다. 펜실베니아는 여러 제조업을 담당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이곳에는 아미쉬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다. 아미쉬는 개신교 종파의 하나로 현대 문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 마을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에 따라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들에게는 조급함도 조바심도 보이지 않는다. The Amish try to limit or control any new technology, just like they did with the car. When the automobile came along, they didn't like what they saw. So they still have a horse and buggy, even now. So they'll try to control the impact of technology. All technology is not necessarily good.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밤이면 촛불을 태워 불을 밝히고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만 일을 하는 아미시인들.
그들은 기계 문명과 거리를 두는 삶을 선택했다. 우리에게는 불편해 보이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소신과 삶의 방향을 고수하며 살고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거침없이 달려갈 때 이들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하늘을 보며 달린다. 숨가쁜 기계 문명 속의 시간과는 다른 삶이다. Someone once said to an Amish man, if you had a car, you could get places faster and you would have more time. And he said, I look at other Americans who have cars, they're always in a hurry, they're very stressed out, they're always busy. I don't see how having a car is going to make my life better. So many Americans who come here to visit, when they meet the Amish and spend time, they'll say it's quiet, it's peaceful, I feel calm inside. 숨이 차게 달려온 기술의 발전, 기계의 발전. 사람은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공존하는 방법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기계와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 사람들도 있다. 기계와의 공존이 아닌 기계와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인간적인,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데이터는 1차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 잘 쓰느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잘하느냐, 기계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내 입맛에 맞게 유래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코딩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 뭐 일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거기에 막 집중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코딩하고 이런 현상들은 좀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는 가공되고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의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데이터가 이메일로 날라오고요. 나에게 맞는 데이터가 웹페이지를 띄웠을 때 광고를 뜨고 있습니다. 그 광고는 사람마다 다 다른 광고가 띄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를 가상현실로 만들어낸다면, 증강현실로 만들어낸다면, 그럼 이제 모니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 밖의 현실과 중간 지점에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만약에 물리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는 로봇으로 실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컴퓨터랑 연결된 기계고요. 그 컴퓨터에 연결된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 사는 세상에서 물리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증강현실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 이런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리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소비되어지고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의 형태들이 지금 뭐 증강현실과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류는 기계를 만들었고 활용했으며 또한 그 기계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기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 기계와 제대로 소통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준비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